월평풀이 수원 자 16번부터 있겠지? 16번부터 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A1의 값이 7이라고 주어져 있고 A1의 값이 7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2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A2의 값을 내가 스몰 a라고 설정을 하면 A1부터 차근차근 한번 써볼게. 그럼 A1이 7이 될 거고 A2는 스몰 a가 될 거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두 칸씩 건너뛰었을 때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n이 어디까지? n을 4 대입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A6까지. 그럼 그 뒤로는 뭘 가지고 구해? 조건 나를 이용해서 주기가 6이다라는 소리지. 6개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6번째 한까지만 구해서 더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7, A,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7에서 4 빼면 3, 여기는 A-4,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그럼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4 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4 빼면 A 빼기 8. 그럼 이제 요런 게 몇 덩어리가 있겠어? 50번째 한까지 더해야 되니까 요런 게 6, 8에 48, 8덩이가 있고 앞에 7이랑 A가 한 번씩 더 있게 되겠지.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58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따라서 A 값을 계산을 하면 A 값이 7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가랑 나는 계속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우리가 그 전에 수원 문제 풀면서도 주기가 2인 것도 했었는데, 주기래 3칸씩 건너뛰어서 등차 수열도 했었는데 2칸씩 건너뛰어서 등차 수열 정도는 해석하고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는 습관적으로 뭐라고 읽기로 했어? 수열의 합이라고 읽기로 했지. 그럼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2n-1 곱하기 an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이 수열의 일반항은 최고 차익에서 2배가 공차라고 그랬으니까 2n 하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됐지? 그럼 따라서 an이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작은 거부터 쓰는 거야. 2n-3 2n-1분의 1 이렇게 무조건 작은 거부터 써야 부분분수를 만들 때 이렇게 앞에 여기를 양수로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10번째 항까지 하고 구하라 그러니까 2분의 1 하고, 여기 앞에다가 1 대입한 게 남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10 대입한 게 마지막으로 남을 거야. 마이너스 19분의 1 뭐 이렇게 남겠지? 그럼 이제 이거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9분의 10 이렇게 될 거다. 18번은 나보고 계산을 하라는 소리지, 이거는 미쳤나. 요 부분 어쨌든 변수가 i니까 2랑 k는 상수 취급해서 요 부분부터 해보면 2k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k 빼기 1까지 k 빼기 1까지 i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2k 곱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요거는 계산을 해주면 k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세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이건 뭐 그냥 공식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20 곱하기 21 전체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6분의 20 곱하기 21 곱하기 41. 이거 질문한 새끼는 내일 조진다. 이거 계산하면은 요만큼 210이니까 210의 제곱이 4만 4에다가 0 2개 빼기 10 7 7 28 2870 계산을 하면 41,230 뭐 이렇게 나오겠네. 다음 19번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서로 다른 홀수. 그럼 홀수는 이제 차근차근 써보면 1, 3, 5, 7, 9 점점점 이렇게 나갈 거고, 홀수 4개를
테카에 더한 값을 라지 x라고 하고 라지 x가 될 수 있는 수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겠대. 그럼 30번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30번째 항까지 구하면 되는데 일단은 가장 작은 거부터 구해봐. 가장 작은 건 당연히 뭐겠어? 가장 작은 건 이제 A1이 될 거고 A1은 1357 더한 16이 됐겠지? 그 다음 이제 A2까지 구해보면 얘들아 어차피 여기서 그 다음 큰 거라 그래봤자 여기서 7이랑 9를 교체해 준 거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2가 늘어나겠지? 18 이렇게. 그래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A30은 뭐가 되겠어? 16에다가 공차를 29번 더해주면 되겠지. 그거 얼마야 이게? 74? 그럼 S30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일단 얘네 둘 평균 내줘야 되지. 16이랑 74 더한 다음에 평균 내주고 개수만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45 곱하기 30 이렇게 되니까 1350. 20번 삼각형 ABC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뭐 BC가 루트 7이래. 요 길이가 아마 스몰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조건 나는 사인 A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라지 C, 그 다음 더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라지 A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라지 B, 요게 0이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적절하게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섞어서 써주면 C,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가 될 거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코사인 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B니까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요 값이 0이다 라고 해주면 AA 약분하고 뭐 넘겨서 2C 넘기면은 2C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 그럼 따라서 A제곱은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텐데 요 값이 얼마야? 스몰 a 값이 루트 7이었으니까 요 값이 7이다가 나오겠지? 그럼 요 값이 7이다가 나올 거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루트 3이다 라고 정해졌네.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이제 루트 3이다 라고 정해졌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코사인 B, 코사인 C니까 잘 생각해봐. 지금 얘네가 이제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인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겼을 거고, 지금 A가 B변이니까 여기가 스몰 a, 그 다음에 뭐 아무렇게나 스몰 b, 스몰 c라고 해주면 여기가 각 A가 될 거고 각 B, 각 C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코사인 B 값을 먼저 구해보면 코사인 B 값을 구해보면 A가 루트 7이니까 루트 7분의 C가 될 거고, 코사인 C 값을 구해보면 루트 7분의 스몰 b가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얘네 둘 곱한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색깔을 좀 바꾸자. 얘네 둘 곱한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B 곱하기 코사인 C의 값은 7분의 B 곱하기 C가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라 그랬으니까 B 곱하기 C 값이 얼마야? 2 루트 3이지? 왜냐면 2분의 1 B 곱하기 C가 삼각형의 넓이인데, 아무튼 그래서 얘가 7이고 얘가 2다. 그래서 M 더하기 N 9다. 간단하지? 그냥 그러니까 너희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조건 가 이용해서 표현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서 정리를 해주고, 조건 나는 조건 다는 이제 넓이 공식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쓸 건데 우연히 직각삼각형이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직각삼각형인 게 보이지? 우연히 직각삼각형이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문제가 풀렸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이거 비슷한 거 언제 한 거 같은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요 AC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AC를 이제 공통현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럼 이제 요 공통현 AC, 요 AC의 길이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될 거야. 내가 큰 반원의 반지름을 R1, 작은 반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하면 AC의 길이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될 거야.
2R1 사인 알파 또는 2R2 사인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결국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대 3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이제 2R1 대 2R2의 비를 알 수 있지. 몇 대 몇인 거야? 이쪽이 3대 2인 거겠지. 됐어? 그럼 그리고 나서 지금 5'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삼각형을 표시를 하고 보면 지금 5A의 길이가 3K가 될 거고 A 5'의 길이가 2K가 될 거고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지. 그럼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됐어? 그럼 이제 5'의 길이가 1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1은 9K제곱 더하기 4K제곱 마이너스 2배 3K 2K 하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13K 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는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 부호가 뭐 이렇게 바꿔주겠다. 그럼 여기가 4K 제곱.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인 거 위에 문제에서도 했으니까 따라서 결론이 뭐야? K제곱이 얼마다? 17분의 1이다. 뭐 여기까지 이제 얻어낼 수 있었을 거고. 그럼 그 다음 봤을 때 이 공통연의 길이 AC가 5'에 의해서 뭐가 돼? 수직 2등분이 되지. 그럼 내가 이 2등분점을 뭐 H라고 해볼까? 그래서 이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2배의 AH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이제 이 AH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거야. 삼각형 A, 5'의 넓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2K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1이니까 여기 3분의 2루트이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5 1 곱하기 높이 AH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약분할 거 약분 다 때리고 2분의 1, 2분의 1 약분 때리고 여기 3 약분 때리고 그러면 AH의 길이가 뭐가 나오겠어? AH의 길이가 4루트 2K제곱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가 구할 건 2배의 AH 길이니까 지금 K제곱이 17분의 1이 나왔지? 그럼 따라서 2배의 AH 길이는 17분의 8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보면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단순히 뭐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 사인 알파랑 뭐랑 같아?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도 당연히 알았겠지만 그 다음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부호가 어때? 부호가 반대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계속 알고 활용을 해주는 게 좋아. 됐어?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니들이 쓰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거고. 22번 암산 문제지. 너희 잘 봐봐. 너희는 여기까지 긋고 나서 지금 요 길이가 P잖아?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요 AP 길이 대 PC 길이의 B지. 근데 이제 얘가 당연히 뭐보다 크겠어? 1보다 클 가능성이 좀 높겠지? 왜냐면 CP 길이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더 길어 보이니까. 그럼 이제 결국 구해야 될 게 AP 길이 대 PC 길이인데 그거 대신에 그러니까 결국 AP 길이 대 PC의 길이는 뭐랑 같냐면 삼각형 ABD 넓이 대 삼각형 BCD 넓이랑 똑같을 거야. A가 요 삼각형 넓이랑 요 삼각형 넓이의 B가 너희가 중2 때 했을 거 아니야. AP 길이 대 PC 길이랑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요게 뭐 잘 납득이 안 가면 그냥 뭐만 내려보면 돼.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만 내려보면 충분히 납득이 갈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지. 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안 되지. 이놈. 수선의 발 여기서 이렇게 내려봐야 납득이 가는 거구나.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은 결국 요 두 삼각형의 넓이 비가 요 삼각형들의 높이 비잖아. 근데 요 삼각형 요 하늘색 삼각형이랑 요 하늘색 큰 삼각형은 닮음이니까 결국 높이 비나 한변 길이 비나 똑같으니까 요게 성립하겠지. 근데 얘는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보니까 뭐가 성립하냐면 요각이랑 요각이랑 어때? 서로 180도 관계지. 그래 내가 요 앞에 문제에서 얘기했지. 사인 알파랑 사인 180 마이너스 알파는 같다고. 그러니까 삼각형 ABD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A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차피 요거는 약분해주면 되니까 결국 AP 대 PCB가 몇 대 몇이야? 4 대 12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1 대 3. 그래서 문제에서 답이 얼마야? 3.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요게 지금 납득이 안 가면은 너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 저기 내린 수선의 발을 가지고 23번 첫째 항이 A고 뭐 어쨌든 집합 A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 스몰 a. 아이씨 내 중괄호 쓰기 귀찮다. 그럼 하자. 집합 A의 원소 그냥 쭉 나열할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해서 어디까지야? 10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9D까지고, 집합 B의 원소는 그냥 서로 한 끼리의 차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D 2D부터 해서 맥시멈 몇 D까지 나오겠어? 9D까지 나오겠지? 근데 이제 얘네 둘의 공통 원소가 누가 있는 거래? 2A가 있는 거면 집합 A 또는 집합 B에 A 또는 B에 집합 A랑 B 둘 다에 2A라는 애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케이스들을 나눌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지금 A랑 2A랑 같을 수는 없어. 왜? 첫째 항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 플러스 D가 2A인 경우, 즉 A랑 D랑 같은 경우 집합 A의 원소를 나열을 해보면 A, 2A 아니지 이거 D로 바꾸자. A랑 D랑 같은 경우니까 D 2D 해서 몇 D까지야? 10D까지지. 그 다음 집합 B의 원소는 D부터 해서 어디까지? 9D까지니까 여기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9개. 그렇다고 이제 답이 9개는 아니겠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A 플러스 D가 아니라 다시 두 번째 케이스는 A 플러스 2D, 그러니까 요 원소가 뭐일 때? 2A일 때. 그럼 따라서 요거는 A는 2D가 되겠지. 그럼 A 대신에 2D를 집어넣으면 집합 A의 원소는 집합 A의 원소는 A가 2D니까 2D 3D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9D까지니까 11D까지겠지. 그럼 이제 여기는 2D부터 9D까지니까 공통인 원소가 8개가 있겠다. 뭐 B는 이제 그대로 이제 얘가 올 거니까. 됐어? 그럼 이제 착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그러면 답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 한 개는 아닌가요? 한 개지 않을까요? 어쨌든 2A 하나만 들어있으면 되니까. 그건 아니야. 뭐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공통 원소에 2A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 그래서 봐봐.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A가 몇 D야? 2A가 4D니까 4D가 충분히 공통 원소에 들어가지.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집합 B에는 맥시멈 누구까지 들어갈 수 있어? 9D까지 들어갈 수 있지. 그럼 만약에 2A가 9D를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안 되겠지. 됐어? 그럼 이제 케이스들을 그러니까 그럼 요게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보면 되지. 그럼 세 번째는 A 플러스 2D가 아니라 왜 이러냐? A 플러스 3D가 2A일 때 그럼 얘는 A는 몇 D야? A는 3D지. A가 3D면 이건 괜찮지. 얘는 A가 9D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니까 A가 4.5D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아.
그 다음 네 번째 케이스. 근데 이제 얘가 최소는 아닐 거니까 a 플러스 4d가 2a일 때 a가 몇 d겠어? a가 4d. 뭐 얘까지는 괜찮겠네. 근데 이제 다섯 번째 케이스 a 플러스 5d가 2a일 때는 a가 몇 d야? a가 5d니까 2a가 몇 d가 돼? 10d가 돼서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여기야. 그럼 이제 너희가 규칙을 살펴봤을 때 여기서 9개, 여기서 8개, 세 번째 케이스에서 7개, 네 번째 케이스에서 6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최소, 얘가 정답. 내가 설명하고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집합 A의 원소랑 집합 B의 원소를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주고, 잠시만, 집합 A의 원소랑 집합 B의 원소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뭐야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제대로 나왔구나. 그 다음에 케이스들을 차근차근 어찌됐든 집합 A에도 집합 B에도 2A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2A일 때, 얘가 2A일 때, 얘가 2A일 때 차근차근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되, 뭐를 간과하면 안 돼? 집합 B는 맥시멈 9D까지인데 그 9D가, 그러니까 2A가 9D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소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24번. 뭐 24번은 별다를 거 없이, 그래도 너희가 조금 더 성장했으니까 어렵게 설명해 볼게. 다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일단 x가 0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y는 t랑 만난대 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절대값 p 코사인 x 플러스 q, 이거는 t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따라서 코사인 x는 누구랑 만나야 돼? p분의 t-q랑도 만나야 되고, 또는 p분의 마이너스 t-q랑도 만나야 되는데, 얘네 둘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둘을 조금 쪼개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p분의 q에다가 p분의 t를 더한 애로 보고, 얘는 마이너스 p분의 q 기준으로 p분의 t만큼 뺀 애로 한번 보자고. 그럼 이제 누가 기준이 되겠어? 요 마이너스 p분의 q라는 선이 기준이 되고, 거기서부터 위아래로 같은 간격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선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코사인 x가 어떠한 두 개의 직선이랑 만나는데, 그때 x좌표들이 다 무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소리야. 됐어? 그럼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보면, 마음에 안 들어. 대충 그립시다. 이건 너무 대충 그렸는데? 여기서 한 두 주기까지만 그려봅시다.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내가 기준이 마이너스 p분의 q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이거 이용하면 마이너스 p분의 q는 당연히 음수일 거고, 뭐보단 크겠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요 값을 y는 마이너스 p분의 q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같은 간격만큼 벌릴 거야. 근데 요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를 나눠야 되니까 아래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시다. 마이너스 p분의 q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룰 수 있는 케이스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한 선이, 잠깐만, 한 선이 이렇게 한 선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선이 y는 마이너스 p분의 q 플러스 p분의 t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같은 간격만큼 어떻게 돼야 돼? 아니 이건 뭐 선이 왜 이렇게 그어져? 왜 갑자기? 다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얘는 아래에서 절대로 만날 수 없겠지. 이렇게. 그래, 첫 번째 케이스가 요 경우야. y는 마이너스 p분의 q 마이너스 p분의 t는 여기 있고 얘는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두 직선이랑 교점이 여기 있는 애들만 이렇게 생기겠지. 됐어? 그럼 얘네들은 이제 등차 수열인 게 자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 이건 자명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자. 무슨 소리냐면 어찌됐든 얘 두 직선 중에 한 직선만 요 코사인 x랑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 여기 요 점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될 거고, 결국 요 값이 몇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1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요때의 t 값이 뭐가 나오냐면 p 플러스 q가 나올 거야. 요때의 t 값이. 됐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얘네가 간격이 조금만 벌어지되 이번에도 아래에서는 하나가 만나게 될 거고, 이번에는 요 간격이니까 간격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위에서도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 됐어? 그러면은 요 점들이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루게 돼야 되는데, 그럼 요 지점을 내가 x라고 하면 요 지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파이가 되겠지. 요 지점은 파이가 되겠지. 그럼 요 지점은 2파이 빼기 x가 될 거고, 요 지점은 2파이 플러스 x가 되겠지.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간격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차이는 얼마야? 파이 빼기 x가 나올 거고, 얘랑 얘 차이도 당연히 파이 빼기 x가 나오겠지. 그럼 얘랑 얘 차이는 2x가 나올 거니까 얘네 셋이 다 같아야 되는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같고 얘랑 얘는 같으니까 이때는 x가 3분의 파이가 나오겠네. x가 3분의 파이일 때 한 경우만 성립한다는 얘기야. 됐어? 이게 사실 다른 케이스도 내가 해봤는데 다른 케이스는 문제의 조건에 안 맞아. 막 q가 0이 나오고 이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 된다 정도만 알고, 사실 이제 너네가 몇 개 더 고민해봐야 될 사항들은 있는 거겠지. 일단은 그거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학원에 가져와서 물어봐주는 게 나는 더 편할 것 같아. 지금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난 해봤어. 그래서 x가 3분의 파이가 나온다라는 거는 얘는 어쨌든 y는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럼 코사인에다가 3분의 파이 대입하면 얘는 2분의 1일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은 두 직선이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p분의 q 플러스 p분의 t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p분의 q 마이너스 p분의 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t는 p 마이너스 q, 여기서는 t는 2분의 1 p 플러스 q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요 t랑 요 t랑 어떻겠어? 같겠지? 그럼 두 개 같다라고 하면 따라서 p는 4q 라는 게 나올 거고, 얘 p야 p는 4q라는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족시키는 t값이 알파랑 베타인데 알파가 더 작은데 t는 p 플러스 q 하나가 나왔고, 여기 아래에서는 t가 뭐 나왔어? p 마이너스 q가 나왔으니까 큰 게 베타가 될 거고 작은 게 당연히 알파가 되겠지? 됐어? 그럼 그랬을 때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알파는 p 마이너스 q라 그랬고 베타는 p 플러스 q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p 값은 4가 될 거고 q 값은 1이 될 거야. 왜 p는 4, q는 1이냐면 여기 p는 4q라는 걸 구해놨었으니까. 됐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A3 값 확인하래. A3 값 어딨어? A3 값은 알파랑 만났을 때니까 여기 있네. 그럼 여기 얘가 A1, 얘가 A2, 얘가 지금 A3가 될 거니까 A3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3분의 5파이가 되겠지? A1이 3분의 파이였으니까. 그래서 A3은 3분의 5파이가 될 거고. FB2는
fb2는 뭐 여기다가 b2 대입한 값이니까 저 b2 대입한 값 구하면은 요 값이 그리고 어차피 당연히 베타가 나오지 않겠어? fb2는 왜냐면은 b2라는 게 결국 여기잖아? b2라는 게 여기인데 지금 이거는 얘가 코사인 x랑 만나는 지점인 거고 어찌됐든 fb2라는 거는 결국 당연히 b2라는 게 fx와 y는 베타의 교점이니까 교점의 x좌표가 b2인 거니까 당연히 fb2는 뭐가 되겠어? 베타가 될 수밖에 없고 베타는 우리가 p 플러스 q라 그랬으니까 5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파이분의 3. 아무튼 요건 나도 지금 좀 정신없이 풀었는데 너희가 조건 하나하나 천천히 따져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배제고 기출문제인데 내가 너희 저번에 한번 풀렸었고 저번에 이거 설명할 때는 그냥 절대값 그래프 그려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보다는 너희가 절대값이 들어간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 때 앞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만큼 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은 뭐다? 이렇게 생긴 절대값 방정식인데 걔는 결국 해석을 해보면 코사인 x랑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면 이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고 얘네들을 해석을 할 때 내가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바꾼 거고 그럼 이제 얘가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온다. 어떻게? 마이너스 p분의 q라는 게 요 위에 p랑 q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 직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이 한 직선이 위에서 접하던가 한 직선이 아래에서 접하던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간격을 생각해 보면 위의 케이스는 한 직선이 이제 위에서 접하는데 뭐냐 그 아래랑은 만날 수 없고 두 번째는 한 직선이 아래에서 접하니까 위에서 만날 수 있고 됐어?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위에 거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이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p분의 q 더하기 p분의 t인데 그게 1이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t는 p 플러스 q라는 게 나올 거고 아래 직선에서는 두 직선이랑 다 만나니까 우리가 식을 몇 개를 얻어낼 수 있었어? 식을 이렇게 두 개를 얻어낼 수 있었다. 식을 두 개를 얻어냄으로써 위에 게 베타고 아래 게 알파가 된 거고 얘네 둘 연립함으로써 p는 4q가 나왔고 알파랑 베타가 나왔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을 이용해서 p값과 q값을 구해줬고 그럼 p값과 q값을 구해줬을 때 요 A3라는 거는 결국 아까 여기서 등차 수열이니까 얘네들의 간격이 일정하다를 이용해서 x값이 3분의 파이를 구했으니까 A3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구해줄 수 있을 거고 그럼 A3 구했으면 FB2를 구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푼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면 fx는 알파 또는 fx는 베타인데 우리가 b라는 수열을 넣었으니까 fx는 베타의 교점이 b2니까 우리가 fb2의 값은 우리가 5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다음 25번. 뭐 25번도 우리가 저번에 한번 한 거 같아.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할 게 조건 다해서 조건 가를 빼면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는 읽었을 것 같아.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이 an이고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 b가 음의 정수. 공 b가 음의 정수라는 거는 첫째 항이 자연수니까 얘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수열일 거고 공차가 음의 정수라는 건 첫째 항 자연수인 이후로는 분명히 양수에서 0을 거쳐서 음수로 바뀌는 지점이 있던가 아니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지점이 있던가 둘 중 하나라는 얘기야. 이거는 됐니? 뭐 아무튼 둘 중 하나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기 더 쉬운 거는 등 비수열이야. 여기서는 왜냐면 이제 정보가 많지 않고 양수음수가 바뀌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절대값에서는 이제 양수음수 바뀌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다뤄야 될 건 이제 b고 다해서 가를 뺀다라는 건 AN은 그냥 사라지겠지? 그 다음 절대값이 사라지는 건 양수항들이 사라지니까 여기는 2배의 음수항들만 남겠다. 두 번째랑 네 번째가 음수항이니까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60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60이 될 거고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bn이란 수열의 첫째 항을 스몰 b 그 다음에 공b를 r이라고 내가 설정을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식이 정리가 이렇게 될까? b 곱하기 r 플러스 r의 세제곱 요 값이 마이너스 60이다. 그래서 이제 r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r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r 값이 마이너스 3일 때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때 스몰 b는 30이 될 거고 스몰 b는 6이 될 거고 스몰 b는 2가 될 거여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bn의 값을 구해볼 수 있는데, 그럼 이 값은 구해보면 여기서는 97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61이 나올 거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122가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조건 가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뺄셈을 해볼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 요 값이 각각 뭐 어떻게 나올 거야? 얘가 97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쏘리, 내가 잘못 구해놨네. 요 값이 30이 나올 거고 요 값이 66이 나온대. 그럼 이제 요 값을 구해보면 여기가 97이 나올 거고, 얘는 계산하면 얘가 61,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나올 텐데 정답은 얘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거 많이 다뤘지. 얘가 등차 수열이면 얘를 이제 어떻게 쓰기로 했어? 5 곱하기 a3이라고 쓰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an이라는 건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an은 항상 정수일 수밖에 없지. 그렇다라는 건 얘는 뭐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건 5의 배수여야 된다는 소리고, 이 중에서 5의 배수로 가능한 건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나왔다. 이거 그 다음에 5 곱하기 a3이 5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공비가 마이너스 3이고 첫째 항이 2인 등비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세 번째 항이 1이다 정도. 이 정보를 이제 알고 있는 거겠지.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조건 나에서 처리를 한번 해볼게. 그럼 조건 나에서는 어차피 bn들의 총합이 122인 걸 알잖아. 그럼 이제 조건 나에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절대값 an 요 값이 147에서 122 빼면 25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3 더하기 절대값 a4 더하기 절대값 a5 이렇게 되겠지. 근데 보면은 요 값이 1이잖아. 요 값이 1이면 당연히 a2랑 a1은 양수니까 여기서 d 한 번씩 더해주면 얘는 1 플러스 d가 될 거고, 얘는 1 플러스 뭐 미쳤나봐. 플러스라니. 얘는 1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여기는 1 마이너스 2d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a4랑 a5가 0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근데 공차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a4랑 a5가 음수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원래 a4는 1 플러스 d라고 써야 되는데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음수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d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몇이냐? 3, 1 마이너스 6d 이렇게 될 텐데, 요 값이 25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d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럼 a3이 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다까지가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a7 값, 2분의 b7 값 이런 건 어렵지 않지 않아? 그럼 a7 값은 얼마야? a7 값은 a3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해야 되니까 a7 값은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7은 공비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계산하자. 여기 전체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6승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척척 약분하고, 그럼 마이너스 3의 6승 3의 6승이 729니까 729에서 15 빼면 정답이 714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너네가 등비 수열 쪽부터 건드리고 뭐 케이스 분류해서 요거 정보 처리만 잘 하면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